광범위 파열에 이르게 될 경우에 일부 보고에서는 약 40%, 어떤 보고에서는 94%까지 재파열이 생길 수 있다라고 된 연구도 있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나라라 정형외과 원장 이준범입니다. 오늘 영상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회전근개 수술 과연 어떨 때 해야 될까 입니다. 간혹 회전근개 파열을 진단받고 외래에 오셔서 수술을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팁들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회전근개 파열을 그 정도에 따라서 분류를 해보면 크게 부분 파열과 전층 파열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부분 파열의 경우 회전근개 전체 두께의 일부만 파열이 된 경우를 이야기합니다. 아직은 회전근개 전체의 컨티뉴이티가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이럴 경우에는 수술이 급한 상태는 아닙니다. 그래서 외래에 오실 때 나는 회전근개 파열 진단받았어요, 수술 이야기를 들었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 MRI에서 만약에 부분 파열이라면 손상은 받았지만 아직은 수술이 급할 때가 아니니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수술을 서두를 필요는 없습니다 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전층 파열의 경우 회전근개 전체 두께가 찢어진 상태를 얘기합니다. 전층 파열은 다시 그 범위에 따라서 소파열, 중파열, 대파열, 광범위 파열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회전근개의 전층 파열은 회전근개 수술, 회전근개 봉합술에 적응증이 되고 대부분의 정형외과 선생님들이 수술을 권하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회전근개 봉합술은 왜 해야 될까요? 회전근개 파열의 경우에는 그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파열 범위가 점차적으로 커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정말 드물게 관리를 잘 한다면 그 파열이 진행되지 않는 일부의 경우도 있다고 보고된 적은 있지만 대부분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파열이 진행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파열이 증가한다는 것은 나이가 들면서 회전근개가 점차적으로 약해진 부분이 늘어나서 파열이 증가할 수도 있고 중간에 넘어지거나 내지는 어깨를 세게 부딪힌 경우에 그런 이벤트가 있는 경우에 파열이 증가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또는 어깨가 아픈데도 일을 계속해야 되는 경우 그 파열이 진행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회전근개 파열이 소파열, 중파열, 대파열, 광범위 파열로 진행될수록 수술하는 정형외과 의사 입장에서도 수술이 상당히 커지게 되고 수술 시간도 길어지게 됩니다. 환자 입장에서 보면 수술 이후의 결과에도 영향을 미칠 수가 있는데 소파열, 중파열 같은 경우에는 그 결과가 굉장히 좋고 또 이후에 재파열이 되는 경우도 10%에서 20%로 아주 높지는 않습니다. 중파열에서 대파열 그리고 광범위 파열에서는 회전근개를 봉합을 하고 나서 이후에 생기는 그 어깨의 기능과 또 재파열률은 이 소파열, 중파열 범위에 있는 환자들에 비해서 상당히 커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광범위 파열에 이르게 될 경우에 일부 보고에서는 약 40%, 어떤 보고에서는 94%까지 재파열이 생길 수 있다라고 된 연구도 있었습니다. 94%의 재파열이라고 하면 거의 100%에 가까운 수치인데 이는 봉합수술을 한다 하더라도 다시 다 뜯어진다 라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따라서 어깨가 만성적으로 아프신 분들은 조기에 정형외과 전문의를 찾아오셔서 MRI 검진을 받으시고 나에게 맞는 적절한 치료법을 비교적 빠른 시기에 잘 찾으셔서 치료를 받은 것이 어깨 수술 이후의 기능 회복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상 나라라 정형외과 이준범 원장이었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